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더 야구 1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제 옆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준혁께서 보고 싶어서 잘 지냈습니다. 연습장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두 경기 중계하셨는데 네. 두 경기가 다 굉장히 일찍 끝났더라고요. 네. 오늘 한 경기 보니까 집에 갔는데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경기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네. 일을 조금 짧게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6월 4주차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위권에 있었던 롯데, KT, 키움이 다 지금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승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6할 미만이 됐고 키움이 또 4할 2푼대까지 올라오면서 승률이 예, 지금 기아랑 키움이 딱 정확히 반대죠. 45승 33패, 33승 45패. 그 정도로 예, 지금 그 원인 하위권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원인이요. 네. 상위 팀들은 내려오고 하위 팀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투수 싸움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는 기아도 불펜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네네. 선발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들이 자꾸 점점 내려오고 하위권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줄 평은 조금 더 힘을 내줍니다. 네. 조금 더 힘을 내죠. 네. 불펜들이 다 지금 힘들고 그렇지, 힘들고. 그러니까 불펜들이 힘든 이유가 꼭 불펜만의 잘못이 아니고 선발진들이 지금 좀 더 많은 이닝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좀 5이닝뿐이 던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각 팀에 또 선발이 부상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부터 불펜들의 평균 자책점이 높았는데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더 지치죠. 예. 그렇죠. 투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특히 선발과 이 중간이 조금 마무리해서 잘 어우러지려면 어쨌든 선발 역할을 해야 되고 불펜진들이 그래야 조금 더 나은 투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발이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평균 자책점이 높은데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날씨는 더 뜨거워지고 예. 선수들은 지쳐가고 있고 그래서 부상 선수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주간 베스트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별 한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자, 먼저 선발 투수 이견의 여지가 없죠. 최고의 피칭을 보여준 8이닝 퍼펙트 완봉승의 켈리. 구원 투수는 SSG의 조병현 선수 10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또 진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포수는 롯데의 손성빈 선수 금요일 결승타 포함해서 4경기 12타수 6안타 5할을 기록했고요. 1루는 키움의 최주환 선수 확실하게 살아났습니다. 한 주간 11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2루는 SSG의 박지환 지난주에도 4할 5푼 5리의 타율 안타를 10개나 쳤고요. 3루는 한화의 노시환 선수 15타수 6안타 홈런 2개 9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유격수는 SSG의 박성환 선수 역시 4할 3푼 8리의 5타점 기록을 했고 이어서 외야입니다. 키움의 도슨이 6할 2루타만 5개 홈런도 하나 있었고요. 롯데 레이에스 6할 1푼 5리로 주간 타율 1위였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정수빈 선수가 5할 7푼 9리 한 주간 안타를 11개나 때려냈습니다. 지명타자는 KT의 강백호 선수 홈런을 4개 터뜨렸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일요일에 정말 또 깜짝 놀랄 만한 몸통 회전 홈런. 마지막으로 감독은 롯데 김태형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13점 차 뒤집기라는 정말 KBO에 전에도 뒤집지는 못했죠. 하여튼 15대 15로 끝나기는 한번 뒤집었다 다시 동점으로 그렇죠. 끝났는데 어쨌든 뭐 KBO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냥 이벤트 경기로 뭐 시즌에 한두 경기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지. 이걸 이렇게 자꾸 나온다 하면 프로야구 전체 질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외야부터 나오면 도순 선수는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더듬어지지 않잖아요. 예. 타격하는 것이 그 수비도가 나와서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닌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데 공격할 때 이렇게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잘 친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도 상당히 좋은 지금 타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해야 하는데 이번에 도순 선수가 지금 뭐 처음으로 뽑힌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오프더 야구에 네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이스 선수는 홈런이 좀 적은 것이 좀 유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팀 타율이 전체적으로 2위 올라오는데 선봉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롯데의 어떤 상승세를 팀 타선에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뒤에 놓고 본인이 끌고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타격, 안정감 있는 타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빈 선수는 역시 두산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리더프잖아요. 네. 결국은 정수빈 선수가 두산에 나가서 낸 타석에서라든지 어떤 잔재주를 부리는 그런 야구, 그런 야구들을 정수빈 선수가 해주기 때문에 두산이 그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들과 단타를 때릴 수 있는 스몰 야구라는 선수가 잘 어우러져서 공격력이 상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격수 박성환 선수는 글쎄 좀 주춤했다가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탔어요. 네. 결국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만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올해도 골든글러브 후보에 가장 가까운 그런 선수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 선수도 경합을 하는데 또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오시안 선수는 페이스가 초반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김경문 감독이 오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마음가짐도 새로워서 그런지 상당히 페이스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홈런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비스 선수가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거기에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파워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주환 선수, 제가 경기를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게 과연 19살짜리 선수가 맞을까? 저 선수가 매우 공격적이고 타석에 들어와서 거침없이 스윙을 하고 구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면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 19살짜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면 뭐 선구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상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오는 것은 어떤 구종이든지 간에 매우 공격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박주환 선수가 새로운 신인왕 후보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병헌 선수도 그렇고 박지환 선수도 그렇고 두산의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다 상당히 좀 신인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신인왕 되기는 예측 불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주환 선수가 시즌 때 거의 지금 전반기 끝무렵에 지금 힘을 내고 있는데 워낙 정확도가 있는 선수잖아요. 최주환 네. 선수가. 그런데 지금 팀을 옮기고 난 이후에 이렇다 활약을 못했는데 지난주부터 조금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그대로 후반기에 가져간다고 한다면 키움도 비록 지금 최하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지 중위권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최주환 선수가 만약 이런 타격을 해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 도수이나 김혜성 선수가 뒤를 받치고 있고 송성문 선수, 이주영 선수 이런 선수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주환 선수의 부활은 굉장히 필요하다. 키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켈리 선수 이야기가 전에 조병헌 선수인데요.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는 조병헌 선수 올라서 볼을 던지면 그 정도 어떤 그 무게감 있는 볼을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경험이 좀 더 쌓으면 미래 SSG의 마무리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거의 뭐 우리가 돌덩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병헌 선수는 지난주에 볼 던지는 걸 보면 돌덩이가 아니고 그냥 새덩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묵직하죠. 볼이 묵직하고 네. 거기에 또 포크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상대 타자들이 웨이팅 서클에서 느끼는 조병헌 선수의 그 구속감과 속도감과 타석 안에서 들어가는 속도감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면서도 그런데도 키로수가 150km를 찍고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조병헌 선수를 컨디션을 그대로 조병헌 선수가 유지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타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켈리 선수는 글쎄요. 제가 지난주에 퍼펙트를 8회까지 하고 9회 첫 타자 때 그걸 안타로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주에 기아에서 봤을 때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매 이닝은 6회까지 간 것 같은데 매 이닝 주자를 내면서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날 그 퍼펙트에 가는 그 경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기아 경기를 반복한다 그러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데 그날 완전히 그냥 8회까지 완벽하게 갔고 9회에 결국 아쉽게 내줬는데요. 이런 모습이 원래 보여줬던 켈리 모습인데 올 시즌에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경기를 계기로 해서 이번 주에 나와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교체될 가능성이 뭐 0으로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시즌 초반의 모습을 이번 주에 나와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건 좀 구단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지난주에 케일리 선수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구종이든 빠른 볼이든지 포크볼이든지 커브든지 뭐 하여튼 모든 구종이 완벽해서 삼성 타자들이 쉽게 때릴 수 없는 그런 투구를 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번 주에도 나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포수 손흥민 선수인데요. 글쎄요, 손흥민 선수는 정상적으로 이게 저글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자꾸 송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메이저리그 선수들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어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가 아무리 빨라도 2루 송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루 주자를 빠른 주자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강견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또 타격까지 너무나 좋은 타격을 했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면서 어찌 보면 지금도 하위권에 처져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세의 롯데를 만들고 있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명대 강백호 선수 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7년 차가 됐다고 하는데 개인 타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다가 뭔가 지금 시즌 초반에 우리가 오프터 야구할 때도 제가 부산에서 이제는 강백호 선수가 타이틀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뭔가 지금 거기에 타이틀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걸맞게 차분하게 타격을 하고 있는 것이 강백호 선수가 이렇게 좋은 타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막 투나싱 이후에도 막 그냥 풀스윙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렇게 홈런도 많이 못 때리고 타이틀에 접근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투나싱 이후에도 지금도 투나싱 이후가 되면 막 어이없게 스윙을 나갈 가능이 있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는 김태형 감독을 했는데 14대 13점 차이의 점수를 그거를 뒤집고 다시 동점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김태형 감독이 어쨌든 선수들을 독려를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13점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그것도 이닝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선수들이 포기하게 되고 감독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그거를 결국은 뒤집었는데 결국 그걸 뒤집는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10위까지 했는데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 용병술이 김태형 감독의 롯데 자이언츠에 조금씩 스며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스텝에서는 김태형 감독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간 MVP는 켈리 선수로 봐야 되겠죠. 저는 그날 진짜 퍼펙트를 43년 동안 프로야구를 보면서 결국은 해낼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또 하이 타순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윤정민 선수에게 체인지업을 던지다가 맞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완벽한 투구는 두고 본인도 기억에 남을 것이고 LG 팬들도 기억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VP는 켈리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앞서도 말씀드렸던 6월 25일 바로 그 경기입니다. 사직에서 열린 기아와 롯데 영호 대제전. 정말 KBO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4대 1, 4회에 이제 점수가 14대 1이었는데 4회 초에 14대 1이 됐는데 4회 말부터 이제 롯데가 추격을 하면서 결국은 이걸 뒤집었어요. 15대 14로 한번 뒤집었고 8회 초에 다시 기아 쪽에서 적시타가 나오면서 15대 15 동점으로 결국 경기는 12회 무승부. 어쨌든 사실은 이제 4회 이쯤에 롯데 팬들 보다가 많이 끄시거나 그렇죠. 관중분들도 많이 나가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14점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점만 실점을 보인 상황이고 4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5회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기아는 필승조를 좀 더 아끼면서 그렇죠. 아끼면서 결국은 미들맨들이 나가서 그 경기를 아니면 농맨들이 나가서 그 경기를 조금 더 이닝을 끌어주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롯데 방망이가 심상치가 않아서 초반에는 기아가 타격으로 결국은 롯데 마운드를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이제 4회 말부터는 이제 롯데가 기아가 조금 더 투수를 아끼려고 했던 투수들을 공략을 하면서 결국은 그 경기를 다시 동점 역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투수진이 무너졌다기보다는 그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려고 투수진을 조금 더 아끼면서 여유 있게 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계산 착오가 되면서 그 선수들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 기아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도 그날 이후로 지금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불펜들도 자신감을 잃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점들이 지금 1위나 2위나 3위나 이런 팀들이 좀 두산도 그렇고 떨어지고 하위권들이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날 경기를 보시면 사실은 14대 1이 됐을 때는 허무한 경기가 됐습니다만 롯데가 치고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롯데가 뒤집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 경기 못지않게 정말 팽팽한 경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긴장감 있는 경기를 했었고 네.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또 8회까지 이렇게 쭉 지내온 과정을 보면 충분히 어느 팀이든지 또 경기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모든 팬들이 조마조마하고 특히 양 팀을 응원하는 팬분들은 조마조마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봤던 경기가 아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 프로야구 수선수의 뭐 이게 프로야구의 어떤 질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렇게 경기 중반과 후반 연장 들어가서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경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끝까지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 하지만 또 이런 경기가 자주 나오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날 나균환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네. 뭐 불미스러운 그 일도 있었어요. 네, 끝나고 네. 나니까 거기다 맞춰서 팬분들이 그걸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균환 선수가 이닝 초반에 볼넷도 많이 내주고 볼넷을 나균환 선수 6개를 내줬으니까요. 네, 네. 내주고 그러면서 실점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거의 이닝 초반에 끝났다고 생각되던 이 경기가 결국은 기아 불펜을 조금 더 아끼려고 했던 부분에서 롯데가 타격이 살아나고 있어서 이 경기를 뭐 고승민 선수 말로 없는 막 이러면서 결국은 14점의 점수를 동점하고 그다음에 역전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롯데의 상태가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기아가 그만큼 불펜을 아끼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계산착오가 되면서 네. 경기를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간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기들은 그냥 이벤트 경기로 그냥 어느 한 경기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것이지 자주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다 한번 봐야죠. 예. 그러나 이 경기가 이닝 초반과 중반과 후반에 보시면 너무나 박진감 있고 너무나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연장 들어가서는 어느 팀이 한 점을 내고 나면 그건 이길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경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다. 그러나 점 차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 잡혔기 때문에 롯데 팬은 즐거웠겠지만 기아 팬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나 연장인 후반 들어가서는 너무나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이 있는 경기를 해줬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그냥 뭐 질의 문제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후반에 정말 팽팽하게 갔던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도 평상시에 프로야구 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논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날 경기만큼은 경기 후반 이닝에 양팀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런 집중도, 경기력, 뭐 그런 어떤 긴장도 이런 점들이 너무 좋은 모습이어서 저도 보면서 야. 어설프게 참 이렇게 허접한 경기가 될 것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 지쳐 있는 선수들이 참 팬들을 위해서 고마운 경기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단 그러나 이런 경기가 다시 반복돼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데가 사사구로 10개나 내주고 경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때 질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 6월 25일에 영호대전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 경기로 보실 수 있지만 반복돼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프로야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KBO 역대 최다 점수차 역전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역전 승은 되지 못했습니다. 못 이겼기 때문에 13점 차 역전이라는 기록 그리고 올 시즌 최고 시청률 네,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네, 네. 시청률도 엄청 높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경기, 이런 스펙타클한 경기를 팬들이 대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기아와 롯데의 역대 대첩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 보니까 뭐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좀 오래전이긴 한데 이순철 위원이 중계했던 경기도 네. 있잖아요. 09년도 5월 21일 날 강주 경기입니다. LG하고. 모든 경기장 이게 이제 아직도 깨지지 않은 KBO 역대 최장 시간 네. 6시간 가까이 했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또 무등 경기장이 화장실을 가려면 네네. 저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은 챔피언스 필드가 그 우리 중계석 화장실, 뒤에가 네, 있잖아요. 바로 그런데 있죠. 그 화장실도 가지도 못하고 그날 또 묘하게 또 5회 끝나고 안 갔어요 또. 그랬더니 경기가 화장실을? 그렇게 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되게 오래전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5시간 58분을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2017년에 그 문학구장에서 역대 최다 점수차 역전 종전 기록이었던 이제 11점 차를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고 했던 그 경기도 생각이 나고 롯데는 뭐 워낙 게임을 또 한번 오래 하면 굉장히 그렇죠. 오래 하는 팀으로 유명한데 2010년에 이 LG와 엘론 라시코라는 뭔가 이 대첩을 대중화시켰던 이 경기도 기억이 나고
5시간 38분을 했던 2017년 LG전. 예, 이것도 또 대단한 엘론 라시코였죠. 하여튼 예. 뭐 이런 경기가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렇죠. 이렇게 예, 나옵니다. 예, 예. 예. 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하다 보면 예, 올해는 이제 지난 6월 25일 경기가 아마 네. 오래오래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예, 여기 다른 팀들 그 경기 중에도 혹시 기억에 남는 대첩이 있으면 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나간 경기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이런 경기는 이제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한번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한번 공유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퍼펙트 게임 도전사 LG의 켈리 선수가 6월 25일 경기 8회까지 퍼펙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9회 선두타자 삼성의 윤정민 선수에게 안타를 내주면서 퍼펙트가 깨지게 됐는데 또 바로 이제 병살이 나오면서 결국 딱 27타자만 상대하는 예, 완봉승. 이것도 진기록이죠. 네. 켈리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피칭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보고 있었지만 드디어 KBO에서도 퍼펙트 한번 보는구나 네, 그런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렜어요. 예,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재수없게 또 그 이야기 한다고 할까 말은 좀 아끼게 되죠. 말을 아꼈죠.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게 만들어지겠다는 생각했어요. 보니까 삼성에서 하이 타순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가능하겠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저도 이제 7, 8회가 좀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가면서 이제 됐다. 네, 9회 되겠다 생각하고 보고 있었는데 딱 첫 타자한테 네. 윤정민 선수를 깨더라고요. 그래 너무 허무했어요. 예. 그런데 투포수는 얼마나 허무했 특히 켈리 그러니까요. 선수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근데 켈리 선수가 딱 안타 맞고 나서 윤정민 선수한테 딱 모자 벗어서 인사했잖아요. 네, 그것도 네. 되게 뭔가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자기의 퍼펙트는 깨졌지만 상대 선수에게 또 존중을 표시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되게 멋있었고. 윤정민 선수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때리고 난 다음에 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근데 것 또 같아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깨야 되니까. 그거 깨는 불명예인데 건데. 그걸 그렇죠. 영원히 예. 남을 건데 만약에 윤정민 선수가 그걸 못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살짝 윤정민 선수도 좀 미안했지 않았을까? 왜 모자까지 벗고 K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리액션은 또 생각을 못했을 텐데. 네. 어쨌든 MLB에서는 24번 퍼펙트 게임이 있었고 NPB 일본에서도 16번의 퍼펙트 게임이 있었는데 아직 KBO 리그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타자가 아무도 1루를 못 밟고 경기가 끝나는 게 이제 퍼펙트 게임인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하늘이 허락해야 한다고 이게 얘기할 정도로. 투수들이 보직이 세분화되면서부터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완전 게임이 퍼펙트 경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미국도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네.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고 MPB도 마찬가지고 일본 프로야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사키로 선수가 한번 작년인가요? 언젠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가요? 사사키 로키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MPB도 그렇고 제그리 좋다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은 아직까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의 어떤 분업화가 된 이후로는 크게 그렇게 지금 도다지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날도 여러 번의 그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켈리 선수도 그래서 수비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고비를 9회에 넘기지를 못했어요. 항상 9회에 못 넘기는 그런 징크스가 있기는 하는데. 예. 역대 이제 퍼펙트에 도전했던 기록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가장 근접했던 건 폰트 선수가 진짜 9이닝 퍼펙트를 했는데 예. 팀이 이제 타선에 점수를 못 내줘서 경기 연장으로 가면서 이게 정식 퍼펙트 게임으로 인정이 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2022년에 있었고 2007년에 두산의 리오스 선수가 8.1이닝까지 그러니까 9회 1사에 1000안타를 맞은 거죠. 이게 이제 그 가장 좀 근접했던 기록이기도 하고 켈리 선수가 이제 바로 그 다음이죠. 8이닝까지 퍼펙트를 했으니까 그 밖에도 뭐 정민철, 이동석 이 기록들은 무사사고 노히트 노런인데 이제 실책과 이런 것들이 끼면서 주자가 나갔던 또 아쉬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폰트 선수가 가장 아쉽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것도 개막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원에서 예. 창원에서 9회까지 개막전에서 퍼펙트 게임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경기가 이제 승부가 안 나니까 연장으로 가버렸던. 예.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퍼펙트 게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한 번은 나와줘야 되겠죠. 예. 저는 그 퍼펙트 게임이 그거를 당하는 팀들은 조금 가슴 아프겠지만 예. 언젠가는 한번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퍼펙트 게임을 이순철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중계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꼭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전 내심 그 화요일에도 저를 안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보고 있는데 뭐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심 아니 그럼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번 주도 지금 방송을 안 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퍼펙트를 기대하고 그러세요? 제가 뭐 방송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화요일에도 그 누가 이거 그런 배정해요? 정우영 선배가 아 하죠.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야구에서 한다도 안 하는데 완전히 우리를 견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럼 네. 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왜 할게요? 그날도 이럴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날도 윤성우 선배랑 이제 중계하시는데 내심 이제 퍼펙트가 나오길 기대하면서도 아 저 내가 이순철 위원님하고 내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생각을 다시. 아 진짜예요. 아 저런 역사적인 현장에 딱 위원님하고 같이 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깨지더라고요. 네. 언젠가 첫 퍼펙트 그래서 게임. 지금 좋았죠 지금 깨지고. 아니 아쉬웠죠. 저도 아쉬웠죠. 근데 언젠가 첫 퍼펙트 게임이 나올 때 같이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방송을 하고 있으려고 모르겠네. 아이, 아니 4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보다 오래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전반기 딱 3연전 남아 있는데 이순철 의원은 또 창원으로 가셔서 창원으로 갑니다. 예. 거기서 퍼펙트 경기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안 돼요. 이준혁 캐스가 없는 관계로 꼭 안 한번 돼요. 하고 오겠습니다. 저랑 할 때 하세요. 저는 이제 예, 전반기 이미 저는 마무리했고 이제 올스타전 때 네. 올스타전 때도 저희 SBS 스포츠의 현장 중계이기 때문에 예,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야 되는 그러니까요. 비 예보가 비가 오게 있어가지고. 되면 여러 가지로 스케줄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올스타전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전반기 결산 오프도 야구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